자, 이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 포인트를 잘 잡고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잘 잡고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유명모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도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처음에는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시간이 남아서 잠깐 시간 난 김에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있다 해서 외국계 은행에 한번 지원을 해봅니다. 근데 됐어요. 외국계 은행에. 근데 이제 은행을 하다가 자기는 이제 이분이 원래 한국화를 전공하던 분인데 미술 교육 때문에 유학을 가려다가 잠깐 돈 좀 벌까 하고 했던 건데, 은행이잖아요. 약간 예술과 좀 맞지 않고 계속 여기서 하다 보면 좀 자기의 세계관이 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차라리 한번 스튜어디스나 한번 해볼까 해서 스튜어디스에 또 지원합니다. 근데 유명 외국 항공사의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됐는데 아마 제 기억엔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그래서 이분이 쉬고 한 딱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이분의 남동생이 이분의 남동생이 그때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대요. 집에 남동생이 사용하는 사법고시 관련된 책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1년 정도 시간 남는데 한번 해볼까? 했대요. 근데 그 1년 정도 남는 시간, 딱 1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는 걸 제가 방송에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전반적인 내용은 이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미술 공부를 하면서 대상이 되는 사물들의 본질에 집중해서 이렇게 작품화 하는 것에 단련이 돼 있었고, 그런 법을 배워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한 본질, 사실 저도 자격증 공부할 때 보면은 약간 제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게 그런 약간 좀 잘못되는 시간이 남들보다는 적었던 거죠. 남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것들이 바로바로 캐치가 되면서 잘 이해가 됐던 거죠. 본질에 굉장히 집중을 잘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분에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분의 능력이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말은 쉽죠. 본질에 집중한다. 뭐 다른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림을 제가 두 가지 했는데, 위에 문자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 건축가가 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 얘기를 했고,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독일에서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저희 마무리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바우하우스를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문장이었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여러분 사실 본질에 집중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여자분, 화려한 커리어의 그 여자분은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빨리 왔을 텐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저도 맨 처음에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형태가 기능을 따르지는 뭘 따랐어? 사실 화면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의자는 기능을 따랐을까요?
좀 마치 다른 것 같죠? 이렇게 좀 앉는 걸로 보면. 그러면 이 의자와 그 옆에 약간 모던한 의자는 그러면 어느 쪽, 왼쪽의 의자가 기능을 따랐을까요? 오른쪽의 의자가 기능을 따랐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사실 왼쪽의 의자는 의자의 기능으로서 불필요한 장식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높이도 그렇고 다리 길이도 그렇고 등받이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의자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의자는 옛날 의자네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옛날 의자예요. 근데 옛날에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던 의자. 사실 얘를 말하게 된다면 형태는 전래를 따른다에 적합한 거죠. 이 의자를 보면. 하지만 그 오른쪽의 의자들은 얘는 전래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진짜 사람이 앉는 기능에 충실하게 디자인을 한 거죠. 사람이 앉는 기능.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러한 디자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건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화면 왼쪽에 있는 의자를 보고 형태는 전래를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에 충실했을까요? 아니면 형태는 전래를 따른다에 충실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포트폴리오는 형태는 전래를 따른다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형태의 본질은 기능이고 기능의 본질은 무엇을 만들려는 의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러한 의도가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고 의도가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잘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문장도 한번 헤어드라이어를 디자인하라.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고 아까 습관하면서 이제 찾게 된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최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명제가 아직까지 유효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디자인의 글이 있었습니다. 밑에 이제 URL이 있고요. 이분이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의도를 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의도에 접근해서 기능을 정의하고 형태를 고민하실 건가요? 우리는 지금 본질에 집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의도의 본질은 머리를 말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가 머리를 말리는 것. 그러니까 본질이 머리를 말리는 것이죠. 본질은. 그럼 머리를 말리는 것에 그럼 충실하면 돼요.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헤어드라이어 형태를 강한 바람이 나오게 하거나 이 잡기, 기계를 잘 잡기 편하게 하거나 뭐 어떻게 잘 어딘가에 두게 하는 어딘가에 보관이 잘 되게 하는 기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 말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죠. 머리를 잘 말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형태가 약간 달라져요. 왜냐면 자 그래서 샤워 후 머리를 말리기 위한 방법으로 강한 흡수력 있는 모자를 쓰는 것도 본질의 의도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이제 여기 글에는 나와요. 그렇구나.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는 그치? 흡수력 있는 모자를 쓰면 되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헤어드라이어가 필요했잖아요. 머리를 말리는데. 그럼 굳이 전기를 꽂아서 강한 흡수력 있는 모자도 혹시 전기를 쓴다면 전기를 꽂아야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계를 안 써도 그냥 모자만 있으면 되겠네. 머리를 말린다는 본질에 따르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어드라이기가 머리를 말리는 기능만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를 말리는 데만 있다. 아마 남성분들은 머리를 말리는 데 집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이들,
그리고 좀 어른들 또는 가꾸는 거에 무관심한 분들은 헤어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리는 데만 있지. 하지만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한참 가꾸기 좋아할 나이의 청소년들을 보면 헤어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리는 데만 본질이 있지 않아요. 머리를 말리고 예쁘게 가꾸는 게 본질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글에 있는 분은 원래 글에 쓰는 목적이 아직도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제 본질을 딱 하나만 얘기했죠. 머리를 말리는 거다, 헤어드라이기는. 근데 저는 아니다. 헤어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림과 동시에 머리를 가꾸는 게 본질이다. 그러면 형태가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를 말리는 게 본질이면 헤어드라이기 형태, 지금까지 헤어드라이기 형태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글에 있는 예시처럼 그냥 흡수력 강한 모자 또는 어떤 수건 또는 다른 형태의 머리를 말리는 뭔가 있으면 돼요. 하지만 머리를 말리고 가꾸는 데 본질이 있다면 그건 지금의 헤어드라이기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헤어드라이기는 그 본질을 충실히 하고 있죠. 머리를 말리고 잘 가꾸고. 여기서 이제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본질을 파악을 해야 기능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능을 잘 구현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을 좀 보면 지금 본질이 약간 복합적이었어요. 그렇죠? 본질은 복합적이었어요. 단순하지 않고 약간 복합적이었어요. 단순할 수도 있고요. 복합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전의 장표에서 복합적일 때 과연 형태는 그러니까 기능은 어떤 형태를 따랐을까를 좀 말씀드렸는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디자인 철학을 계승한 애플이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 IT 혁신을 이끌어 왔어요. 이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뭔가 융합해서 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 중에 맥킨토시가 마우스가 이제 최초로 달려 나왔는데 마우스가 최초로 만들어진 건 다른 분이 만들었지만 이 기계랑 같이 나온 건 맥킨토시가 최초였어요. 그리고 아이맥 있잖아요. 저 아이맥도 모니터와 본체가 합체된 최초의 기계였죠. 그리고 합체되면서 그 속을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복귀해서 성공적으로 만든 게 저 아이맥이었죠. 또 애플 스토어 볼까요? 애플 스토어에 진짜 대단한 어떤 서비스가 된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뭔가 직접 판매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제 아는 지인들도 최근에 그런 분도 있어요.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서 시트에 올려가지고 그런 수익 창출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새로운 세상을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앱스토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사 스토어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런 시장을 애플이 만들어낸 거죠. 본질을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정의되고 기능에 맞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융합적이 됐을 땐 더 강력한 그러니까 본질을 잘 꿰뚫어 보고 본질이 융합적일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이렇게 애플처럼 시장을 선도하게 됩니다. 자, 구글이라는 것과 네이버를 비교했을 때 단순히 보면 이 장표로 보면은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네이버는 되게 복잡했다.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은 정보를 검색한다에 있는 게 아니죠. 본질. 구글의 본질이 무엇일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비교해 본 건데 지금 구글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체계화해서 보여주는데 탁월하다고 사실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정보를 검색할 때 구글링을 한다고 그러죠. 특히 IT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찾는 분들은 네이버보단 구글을 선호하죠. 왜 구글은 그렇게 정보 검색을 잘하게 될까요? 그걸 본질로 삼고 정보를 검색해 주는 걸 본질로 삼고
그에 맞는 그 형태를 갖춘 거죠. 군더더기 없이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해주는 형태를 구글은 갖췄고, 이 구글의 분류체계,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의 분류체계를 이제는 다른 검색 브라우저들도 따라가게 됐죠. 사실 검색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기업 내에서 쓰는 업무 시스템들도 그런 형태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구글의 본질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그 제공을 소비하는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다시 체계화하여 정보의 영역을 유지하는 데 있다. 제 개인적인 구글의 본질을 정의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구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구글이 만든 서비스에 만족하고 구글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의도가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자, 앞에 계속 우리가 본질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면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시죠. 이 프로젝트는 동일한 주제의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또 봐요.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목표와 범위 설정의 전개가 논리적으로 잘 흘러가서 잘 정되었는가. 사실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의도를 잘 캐치했다면 사실 목표와 범위 설정이 잘 전개가 됐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헤어드라이기의 본질이 머리를 말린 데만 있었으면 약간 좀 그렇게 썩 좋진 않겠죠. 머리를 말리고 가꾸는 데 있다라고 정확하게 의도를 잘 캐치했다면 목표하고 범위 설정의 전개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차별화됐겠죠. 두 번째 C가 프로젝트 수행 직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고 목표 범위 설정이 잘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설명들은,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식은 죽 먹기죠. 쉽죠. 오히려 더 딱딱 차별화된 내용을 잘 짚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도전적 과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도전적 과제가 잘 만들어졌는지 세 가지 시각에서 말씀드려보면, 도전적 과제 해결은 실제 활용성이 있었나, 있는가, 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인가, 이전 기술에 비해 효과가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도전적 과제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있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본질에 집중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딱 마무리할 때는 한번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만닫고 이건 이제 뭐 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만닫고. 제가 한번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되게 재미나요. 만닫고. 힘 빼기의 기술이란 책에 그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이것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가? 나는 이것을 진정 원하나? 아니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떠밀려서 하는 건가? 내 안에 내재된 만닫고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게 되는 거였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부분에 쏟고 있던 힘을 걷어들일 수 있었다. 한번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좀 싹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줄기만 쫙 일단 넣어 보시고 약간씩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로 붙여주시고, 또 도전적 과제도 이렇게 넣어서 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따 또 얘기했지만 직무, 그러니까 면접관이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표현을 그러한 내용에 살짝씩 넣어줘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난 이런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러한 가지를 넣었을 때
차별화된 포인트와 도전적 과제 내용에다가 뭐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시스템 설계와 테스터, 품질 관리 쪽에 잘하고 있다. 정보보호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고요. 여기까지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본질에 집중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